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당 지도부 이탈이 장동혁호의 입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5일 정책위의장직 사임을 공식화했습니다. 당은 김 의원의 사퇴는 내부 갈등에 의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자강론으로 기우는 장 대표에 대한 항의성 사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같은 날 당 윤리위원회에 윤곽이 드러나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 징계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공석인 윤리위원장은 신임 윤리위원들이 호선한 후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한 전 대표 축출을 위한 깜깜이 선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장 대표는 당내 통합을 위해선 걸림돌 제거가 필요하다는 완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 안팎의 쇄신 요구에도 마이웨이 노선을 고수하는 장동혁호가 당 내홍을 오히려 심화시켰던 윤석열 씨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내용은 민주당에만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여부, 그리고 윤석열 어게인과의 절연 여부, 이런 것들인데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소신파로 유명하신데 조경태 의원 모셨습니다. 지금 감기로 좀 고생 중이라서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질문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자,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사퇴 변을 말씀을 하셨던데요. 네네. 그 구체적인 것은 아마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퇴 변을 놓고도 이제 해석의 차이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당 지도부와 김동훈 의원 간의 차이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 자, 지금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거죠? 네, 아마 조만간에 그 새신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그 새신안을 좀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웨이로 갈지 아니면은 또 여러 말씀들에 대해서 그 충고를 잘 새겨서 새신안에 담을지 그 내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면 쇄신안에 대한 큰 기대가 없다는 것이 좀 의원들의 반응인데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본인이 많은 생각을 주변에 듣는다고 했으니까 한번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간의 행보를 보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징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지금 징계 수순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그 새해를 맞아서 예방한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구 보수로의 경계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거하겠다.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어지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징계 수순에 돌입했다. 이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물론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게시판에서 무슨 글을 쓰든 그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은 관리자가 그걸 내리면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면은 그 당이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 게시판에 대해서 무슨 뭐 말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는 저는 보장돼야 된다 보고 있고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어떤 보수의 가치로 자유를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게시판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민들께 썩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그 국민의힘을 국민들부터 지지를 얻도록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도 아마 대표가 스스로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를 말할 때 경제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치나 정당을 말할 때 보여주는 지표는 아무래도 민심의 척도인 지지율일 것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저 여론조사를 보면 한 20%포인트 가량 지금 국민의힘이 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기존의 행보를 계속해온다? 그러면 지방선거는 다가오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합리적 보수가 바로 서기 위해서도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이미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도 상당히 떠났다, 이런 비판까지 있는데요. 그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표를 뽑지 않으면은 우리 당은 희망이 없어진다. 마지막 기회라고 조경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조경태 그 당시에 국민 여론에서는 1등 하고 있었잖아요. 네, 예.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럴 줄 모르고 그 대표를 뽑았냐요. 이 말이죠. 그 사실 지금까지 그동안 침묵했던 의원들, 침묵했던 정치인들도 저는 책임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그때 왜 힘을 모으지 않았고 그때 왜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이제 와서 그럴 줄 몰랐냐 이 말이죠. 예.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저희도 했지만 그때 거의 1등, 물론 오차범위 내였긴 하지만 1등으로 수위로 나오셨는데 당심에서는 현격히 뒤진단 말이죠. 이 민심과 당심과의 괴리를 좁힐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죽어봐야 저석 맛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민심을 따르지 못해요? 민심을 따르지 않는 정당은 그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민주당도 민심을 거스리는 행위를 계속하다 보면은 결국은 폭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그 비상계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저는 국민들의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것을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원들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잖아요. 네. 당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선택을 했어야죠. 이제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저는 물론 장동혁 대표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지만 그 전에 당원들이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당원들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선택을 하는. 다시 윤석열 외치고. 저는 그 어떤 그 민주주의적 그 가치의 또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인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주인 의식이 좀 많이 결여돼 있다. 네네. 아직도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아직도 대통령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그 어떤 잘못된 자세.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네네. 이 기본적인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거지요. 특히 국민의힘의 다수의 당원들이 그 교육부터 저는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난 전당대회의 결과가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의 위기의 연속 선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내에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글쎄요, 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금은 마치 용기냐, 사실은 상식인데 그렇죠. 그 우리가 용기냐 이렇게 전적으로 보이는 것 동의합니다. 자체가 참 참담한 현실이지요. 네. 저는 이제 많이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게 미래가 보이는데도 외길로 가죠. 아닙니다. 미래가 보이는데도 한참 있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뜨거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전당대회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했었으면은 지금 국민의힘에는 아주 기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민주당 하는 저런 꼴을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 당이 이 대한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많이 놓쳤다 이 생각을 합니다. 지난 과거는 과거지만 현실과 그리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동혁 체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보수층마저 등을 돌리는 이 현실을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쇄신안이
의원님을 비롯한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파라고 한번 해보죠. 그 상식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원하지 않는 아니면 또는 정반대되는 쇄신안이 나온다면 그것이 특히나 인적 쇄신의 모습을 통해서 나온다면 그때는 어떤 집단 행동이나 어떤 행동들이 취해지는 것입니까? 저는 그건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이대로 가다 죽는다 하시면서 그 배에 같이 지금 몸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태풍이 몰아쳐도 저는 배를 버릴 수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결국은 정당이라는 것은 책임 정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패배의 또 쓴맛을 또 보게 되면은 또 그때 가서 또 정신 차리는 경우들이 또 왕왕 있거든요. 네네. 저는 가능하면은 국민의힘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목소리들을 좀 아껴야 된다. 니 탓이요 이게 아니라 이미 그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미 그런 선택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그때 침묵했던 사람들도 어찌 보면 다 죄인이지요. 네네. 예, 그래놓고 지금 와서 왜 이제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해봤자 이미 시점이 많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롯이 이제 지금은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가 하면 대표입니다. 네네. 대표가 태세 전환을 해준다면은 참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저는 6월 지방선거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이래 보는 거죠. 자연스럽게 지방선거로 얘기를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부산에서만 지금 6선 의원이시죠? 네, 부산에서 6선입니다. 예. 그렇죠.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이제 하셨는데 부산시장 선거 출마하십니까? 이제 그 시민들이 그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몸을 뭐 이렇게 너무 가볍게 움직이기에는 선수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네네. 6선 의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바란다면은 제가 그게 뭐 응할 의사는 충분히 있고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판단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박 시장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듣는 얘기는 부산 카드로서 가장 두려운 적수는 조경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다면 또다시 이제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이 지난번 전대하고 또 이제 시즌2 재연이 되지 않겠느냐. 민심에서는 시민들 요구에서는 확실히 앞서다가도 또 이제 당심에서 특히 이번에 그 경선 룰이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상당히 불리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뭐 폭발적으로 조경태라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지금 부산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부산 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지금 부산 민심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을 대하는. 전체적으로 부산이 좀 현재로 봤을 때 비전이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걸 바꾸려면은 부산이 가장 큰 그 문제점은 뭐냐면 일자리거든요. 그렇죠. 그 좋은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당을 떠나서 어떤 정치인이 가장 일을 잘할 것인가, 뭐 이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제가 뭐 우리 당 내의 어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시민들이 선택이 이번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여당에서는 여당 프리미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여당 프리미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과연 부산의 미래에 확정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민주당 후보였던 오거돈 시장을 뽑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안 바뀌었거든요. 그 부산시가 그 부산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인물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거돈 시장을 제하고는 부산이
지금의 국민의힘이 일당 독재로 계속해서 지배해왔던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부산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인구는 줄고 일자리 제조 기반은 없고 3년 다 과거에 수도권으로 그 고 안상시장 있을 때 네네. 그때 좀 그 시의 좀 비전들이 많이 제시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 강한대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산의 좀 역동성을 네네. 좀 많이 일으킨 적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부산이 좀 더 변화하고 발전하려면은 이 이제 좀 새로운 리더십이 그냥 학자적 스타일이 아니라 좀 더 역동적이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부산이 가장 원하고 있는 또 부산이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를 네네.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아마 답을 미리 주신 것 같기도 한데 침몰하는 배지만 내리지는 않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첫 시작을 연리부당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한 시간도 있으시고 그리고 민주당에 계속해서 계시다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옮기셨는데 가령 이재명 정부에서 다음 전재수 장관 후임으로 해수부 장관을 제안한다든지 또는 그것보다 더 파격적으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답이 없을 경우 기존 친정이었던 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는 왜냐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그래도 생각을 하신다고 다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몇 번은 말씀하셨지만 여쭈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게 나라가 제대로 이제 그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건전한 진보 세력도 필요하지만 또 건전한 보수 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 양 날개가 제대로 작동이 될 때 정상적인 그 비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가 지금은 비록 처참하게 국민들부터 신뢰를 많이 잃고 있지만, 근데 또 보수가 또 어느 정도 또 살아남아 있어야지 상대 쪽에서 또 잘못하는 걸 또 견제할 수도 있고 또 바르게 가도록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합리적 그 보수 세력들도 좀 이번에 혹시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했을 때 많이 좀 분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그 대연정을 한 적이 있잖아요. 제안을 하셨죠. 박근혜 네, 전 네, 대표, 네, 네. 박근혜 대표 시절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연정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가는 거야. 그는 서로가 뭡니까 양해 하에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해가 되지만 지금처럼 여야가 대치된 국면에서 이게 움직이는 것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당내에서 좀 최다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렇다면 제가 당내에 남아서 좀 당이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국민적 염원을 좀 담아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진 의원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절대 의석은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이 하면 이제 모든 선거를 휩쓸어야 하는 건데 그러한 독주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뭐 올바르지 않다고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보수라면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겠지만 과연 지금 국민의힘을 합리적 보수로 볼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국민들 시선이 집중이 되지 않고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합리적 보수의 대표를 뽑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책임져야 될 몫입니다. 그 냉정하게 심판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그래도 그런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고 또 앞으로 내는 그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 사자성어에 군주 민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국은 정치인은 배고 민심은 이 바다입니다. 네네. 바다는 언제든지 그 배를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민주당이라 해가지고 이게
항상 이게 물론 잘하면은 계속 지지를 받겠지만 또 잘못하면 또 바뀌는 거거든요. 역으로 국민의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와의 단절, 특히 그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그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 그리고 철저한 자기 반성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다 보거든요. 네. 그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특히 중도예청에 있는 또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을 좀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은 좀 그걸 새겨 들으면 될 텐데 네네.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현안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미의원연맹 회장 맡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신다고 하는데 그 미국하고의 우리 관계가 좀 더 원만해지려면은 미국이 또 미국의 어떤 상공인들의 얘기도 좀 많이 들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상호 호혜적이어야죠. 네, 왜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지금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아직 막대하진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최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중국한테는 무역 우리가 적자거든요. 중국한테는. 네. 근데 미국한테는 그 가장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 말입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그 미국 정부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죠. 그리고 미국 상공계하고도 좀 우리가 좀 더 긴밀하게 네네. 좀 봐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 2월달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정보통신법에 망법.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물론 지금 우리는 쿠팡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국회가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 그렇게 두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익에 좀 도움될 수 있으려면은 어떤 방향성이 좀 더 합리적인가 이 부분은 우리 안에서만 그 내부적으로만 이걸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네네. 좀 저는 미국하고도 좀 더 긴밀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좀 상호 경제적인 좀 협력 관계도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십니다. 조경태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고요. 부산시장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지금 열어두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민심에 따라서 행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입각 제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을 좀 긋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좀 합리적 보수로 바꾸기 위해서 최다선으로서 힘써서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